그래서 이런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그렇게 검사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보통 또 이제 이렇게 한번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면은, 예전에는 또 이게 직접 산정특례 등록을 하는 게 본인이 직접 이제 환자분이 가셔가지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공단 가셔가지고 서류 쓰고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또 그냥 전산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대응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설명드리고 사인하고 이제 체크하고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통 처음에 등록하게 되면 5년 이제 등록 기한이 옵니다. 환자분들은 5년 지나면 이제 치료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의 재발이 없으면은 이제 그건 이제 완치 판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암은 산정특례가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류마티스 질환들은 대부분이 5년 후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재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갱신의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5년쯤 가까이 되면은 이제 저희 병에서 처음에 이제 5년 전에 진단받고 등록을 해드렸는데,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공단에서 우편물이 날아오거든요.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산정특례 끝났으니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대등록 하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드물게 이제 제가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해외에 2달 있었는데 그동안 시기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쭤보시는데, 그것도 이제 재등록하면 됩니다. 그냥 저희가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후에도 그냥 갱신하면 됩니다. 오는 이제 꼰대 꼭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등록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근데 또 안타깝게도 대개의 류마티스 질환들이 다 이제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는데, 또 산정특례 적용이 안 되는 질환들이 또 있죠.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되게 괴로워하면서 저는 왜 해당이 안 되냐라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렇죠. 이제 류마티스, 아무래도 저희 병원 오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근처에서 이제 같은 비슷한 병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병에 대해서 이제 상의하시다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좀 산정특례랑 해당은 되는데 저는 왜 안 됩니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나라에서 산정특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서 혈청 양성, 혈청 음성으로 나뉘는데, 이 혈청 음성은 이제 혈중에서 자가 항체에서 늘은 음성이 나오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치료 방향이라든지 치료 약제는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치료 약제도 비슷하고 이제 검사하는 항목들도 비슷한데, 아무래도 또 이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좀 약제 선택하고 하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래서 너무 고가의 약제들, 특히 뭐 생물학적 제제라든지 그런 약제들은 좀 부담금이 많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조금 조절을 하고, 가능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적은 약으로 좀 조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꼭 뭐 치료를 해야 되는 약이면은 꼭 치료하는 건 맞고, 이것도 사실 뭐 국가에서 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이게 뭐 언젠가는 해주지 않을까요? 그것도 저의 희망사항이긴 제 권한 받기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의 권한 받기입니다. 네, 그래서 꼭 이제 또 이제 류마티스, 안타깝게도 또 이제 예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고 이제 다른 뭐 류마티스 내과가 아닌 곳에서 정형외과라든지 그런 데서 약을 드시다가 실제로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데 못 받고 계셨던 그렇죠. 분들 정형증이 있는데 그냥 모르고 사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꼭 굳이 뭐 이런 혜택을 안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받으시면 좋고, 또 한 가지 팁은 보통 이제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 류마티스 내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강기성 척추염이라든지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도 포도막염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원 진단을 받으면 저희가 꼭 처음에 안과 진료를 한번 권유를 해드리고, 안과에도 이런 병 때문에 합병증이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된다, 저희가 소견서를 적어드리고 근처 안과 선생님들과 저희가 상의를 자주 하거든요. 또 이제 반대로 안과에서도 그런 병이 있으면 류마티스 내과 검사하라고 보내주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병 때문에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병 때문에 탁과 진료를 받으시는 거면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경험이 많은 당연히 안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아시는 건데 종종 이게 해당이 되는데도 그냥 진료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이제 자기 그 해당이 되면은 꼭 이제 류마티스내과 선생님을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과도 탁과 같은 경우도 동반이 그 적용이 되는지는 꼭 류마티스내과 상의하셔가지고 필요하면 소견서라든지 의뢰서를 그 같이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절 류마티스 질환들을 자주 보니까 근처 안과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자주 환자분들을 보내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보내드리는 안과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제 아시는 거고 그런 병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산정특례 진단명을 붙였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주시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그 환자분들이 말씀을 안 해가지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병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 안 하시면은 또 이제 모르고 저희가 적용이 안 뭐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을 안 하면은 우리 환자분들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뭐 산정특례 여부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자가면역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류마티스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탁과 질환을 적용받는데도 이런 것들이 가셔서 해당이 미리 되는지는 이야기하실 수 있게 그렇죠.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관련된 질환만 그런 겁니다. 감기 걸렸다고 해당 안 되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냥 약 받으면서 같이 감기 진료도 받았다. 그러면 해당이 되겠죠. 근데, 저희 병원 말고 루마티스 질환이 아닌데 루마티스 질환이 맞는데 그냥 감기 진료로 근처 이비인후과에 가셨다든지 하시게 되면은 그건 해당이 안 혜택이 되죠. 받을 수는 없는 네, 거죠.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산정특례라는 좋은 질환 제도가 있다. 그래서 꼭 그거는 이제 담당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당이 되는지 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